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함께 수학을 하게 될 이경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선생님과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 안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이쁜 PPT의 제목은 경하쌤과 함께하는 OT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우리가 OT를 하게 될지 보면, 첫 번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궁금하진 않겠지만 선생님의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두 번째, 선생님은 어떤 수업을 추구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세 번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맞아요. 자, 지금 기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선생님의 과목에 대해서도 탐구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 우리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교에서 방송 점검 중이라 효과음이 나오는 점 이해 부탁해요. 자, 선생님의 인간적 매력을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해 보았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첫 번째, 감성. 자, 두 번째, 썰. 세 번째, 매니아. 자, 여러분 대충 키워드만 봐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맞아요, 감성이었어요. 자,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도 정말 많고. 선생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성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 오는 날이면 그냥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수업하기 전에 뭘 할지는 이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문제 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선생님 취미가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풍경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름, 뭐 이런 하늘, 태양, 일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수학에 도입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도 할 거예요. 기대가 많이 되죠? 자, 그다음 선생님이 또 감성적이다 보니까 드라마, 영화나 이렇게 책을 읽고 굉장히 막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걸 참 좋아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 혹시 기억하는 사람? 맞아요. 자, 썰. 말 그대로 선생님이 썰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카톡 친구에만 1000명이 넘게 있어요. 선생님 굉장히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많은 뭐 일들을 겪어왔는데 그 썰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썰 하나를 들려줄 거예요. 썰을 하나씩 들려주고 간단하게 한 5분에서 8분 정도 들려주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기대가 되죠? 기우제를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썰이 많은 이유가 뭐냐? 선생님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 뭐 배낭여행도 좋아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곳을 벌써 좀 다녀왔어요. 대학생 때는 유럽을 한 달 동안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국내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 유럽의 유명한 이제 사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적 개념을 선생님이 가지고 오기도 해요. 자, 기대가 되죠? 네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뭐 친구라던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혹시나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슬플 때 선생님께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언제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분 1초마다 슬프거나 1분 1초마다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 자, 마지막 키워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평소에 막 옷 사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뭐 화장품 이런 거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면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라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뭐 나중에 또 졸업하고 이럴 때 선생님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이렇게 봐도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건 배구 좋아하고요. 배구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다음에 야구도 보는 거 좋아하고 축구는 좀 합니다. 선생님이 축구 캠프를 매년 다녀올 만큼 축구 좋아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는 가리지 않고 다 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퀴즈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실제로 오랫동안 4년 정도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실제로 한 그게 무엇일까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마지막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테니스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다음 선생님이 물욕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 물욕이 있다면 선생님 시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런 우리 시계 선생님 애기라고 불러요. 우리 애기들이 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 시간이 나면 우리 애기들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드라마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또 하나 취미가 있어요. 선생님 드라마, 영화, DVD를 모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우리 애기들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래서 DVD를 다 모읍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건 다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선생님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자, 선생님이 무슨 스포츠를 했을까? 기억 꼭 해두세요. 선생님 UFC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 다음 하나 더. 선생님 탁구도 칠 줄 알아요. 탁구도 치고 수영도 했습니다. 수영도 했고 태권도도 했고요. 안 한 걸 찾기가 힘들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 왔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뭐 안 했어요? 이렇게. 알았죠? 아, 그 다음 자 이렇게 귀여운 어피치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 텐데 이것도 키워드로 3가지 딱 준비했어요. 첫 번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하는 규칙. 두 번째, 선생님이 이용하는 수업 방법.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수업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수업 규칙이에요. 선생님하고 약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화면으로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걸 좋아하고 즐거운 걸 좋아해요. 그런데 딱 하나 못 참는 게 있어요. 선생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종이 치면 딱 교실 들어와 있고 종이 치면 나갑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켜줘요. 더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종 치기 전에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것을 선생님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하고, 두 번째, 선생님 예의범절을 중요시한다고 했으니까 인사예요. 근데 선생님 옛날처럼 막 차렷, 경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뭐 안녕하세요 해도 좋고 하이 해도 좋고 뭐 인사를 안 해도 좋아요. 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냥 인사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 굳이 차렷, 경례 받지 않아요. 알았죠?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라든가 뭐 때론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요거 하나만 유의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이렇게 급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녀오면 됩니다. 굳이 수업 시간에 손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여러분 돌아올 거잖아요. 맞죠? 화장실 갔다가 중간에 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선생님한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알고 있나요? 자,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자, 요즘 방송 트렌드도 뭐냐면 뭔가 일방적으로 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쌍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김수미 선생님께서 열심히 요리를 하십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3명이 막 보고 따라해요. 그리고 난 뒤에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네 마음대로 이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아라 하고 이렇게 요리를 시켜요. 그 다음 김수미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다 완성된 거 하나씩 이렇게 맛보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요 방송 프로그램 툴이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업에 있어요. 자, 뭐냐? 축소된 배움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방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도 나와서 문제를 풀고 서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고 선생님이 예제를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선생님도 그 심화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쌍방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선생님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주변 친구들한테 자유롭게 물어보면 됩니다. 너는 어떻게 풀었어?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모르겠어. 너는? 이렇게 해보다가 또 선생님 풀이가 궁금하면 선생님 저는 이거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푸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제일 뒤에 있는 친구에게 꼭 물어봐야겠다. 나는 저 친구에게 꼭 묻고 싶다.
그럼 가시면 돼요.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이건 선생님이 절대 뭐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발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발표를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억지로 막 오늘 1일이니까 1번, 11번, 21번 나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혹시 뭐 선생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푼 친구 있을까요? 해서 자기가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면 손을 들고 나와서 발표해도 되고. 그럼 선생님 저는 도저히 뭐 부끄러워서 애들 앞에 못 서겠어요. 그럼 연습장에 적어서 찢어서 저한테 주면 제가 대신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수업을 선생님은 추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티키타카가 뭔지 아나요? 원래 이거는 공놀이에서 나온 말인데 서로 공을 이렇게 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제가 원한다기보다는 함께 하고 싶은 게 수학이라는 걸, 공처럼 수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티키타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 그런 걸 좀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요거를 참고해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수업 권리. 이건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거예요. 이 전까지는 선생님한테 이런 걸 지켜주세요, 선생님 수업은 이런 수업을 추구해요 였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질문. 당연히 궁금한 게 있고 당연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을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선생님이 알 때까지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꼭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언제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속도입니다. 이 속도는 뭐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선생님 스스로 너무 흥이 났어. 지금 너무 재밌어, 막 수학이. 막 텐션이 과하게 올라가면서 막 말이 래퍼처럼 막 다다다다 합니다. 그럼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선생님 너무 즐거우세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라고 하면 제가 또 내가 또 너무 신났구나 하면서 속도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저한테 건의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수업 영상을 보고도 선생님 이게 말이 너무 빨라요, 뭐 요건 좀 아쉬워요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뭐 네이버 밴드 1대1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면 제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우리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좀 재밌는 수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파악이 되나요? 자, 많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장 큰 세 번째 틀이 뭐였냐? 자, 선생님의 과목이었어요. 자, 선생님 과목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수학이에요. Mathematics. 자, 그럼 이 math, 자, 줄였어요. 선생님이. 칼 아니에요. 알았죠? 알죠? 다? 자, math, 수학인데 그러면 수학을 우리는 왜 배울까? 이 수학을 도대체 왜 할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수학은 미의 추구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학 문제를 하나 풀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움을 막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식, 나오는 그 유도하는 과정, 그 다음 기하, 도형에서의 그 우리가 풀어내는 모습들, 모양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 다 같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미를 추구해봐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물어요. 선생님, 그럼 수학 공부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면 공부법이 많아요. 선생님 이미 밴드에 이렇게 올려줬을 텐데 선생님은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정확하게예요, 여러분. 쉽고 빠르게 푸는데 정확하게가 없어. 그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틀릴 건데 뭐. 맞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나는 한 가지를 일단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는 빠르게를 빼면 됩니다. 쉽고 정확하게 풀면 빠르기는 덩달아 따라와요. 점점.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는 쉽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쉽게 푸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이런 유형들은 이 방법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더 쉬워라고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 되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산 실수가 없어야 해요, 여러분. 계산 실수가 없으려면 연습장을 쓰는 방법이 있고, 뭐 암산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조금 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가 다 되려면 이제 정확하게 연습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빠르기, 즉 계산 실수를 안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해요. 하루에 한 문제라도 푸는,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쉽고 빠르고 정확한 수학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수학에서는 뭘 배웁니까? 우리 고등학교 처음 왔는데 수학에서는 과연 뭘 배울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서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 지금부터 이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목차를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1학기 동안 배울 큰 단원 이름은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뭐 이렇게 학교에 오게 되면 뭐 변동 사항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계획은 이렇게 세 단원을 1학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다항식이라는 단원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라는 이제 단원명을 배우게 될 텐데, 다항식의 연산은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사칙 연산을 함께 해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나머지 정리 파트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하겠지만 요 나머지 정리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뭐냐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인데, 이 항등식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에 인수정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아이예요. 조립제법을 배우게 되어요. 조립제법을 선생님하고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지금 들으면서 그냥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지금 조립제법이 당장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 인수분해. 자, 요 인수분해. 아마 나머지 정리 이전에 곱셈 공식이란 걸 선생님하고 배울 거예요. 그럼 그 곱셈 공식의 반대 방향이 인수분해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스킬이나 방법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큰 대단원에 들어오면 방정식과 부등식. 자, 여러분, 방정식, 부등식은 이미 다 들어봤죠? 아마 다 계산도 해봤을 겁니다.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은. 자, 그런데 우리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항상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수의 체계가 확장됩니다. 복소수로 확장이 돼요. 자, 우리 이제 실수 넘어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소수에서는 i라는 새로운 수의 단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i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음의 제곱근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 챕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배울 거냐? 2차 방정식은 정말 이게 다라고 해도 돼요. 판별식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뭘 판별하는 겁니까, 선생님? 이라고 하면 근의 여부입니다. 근을 몇 개 가지는지 혹은 근을 가지지 않는지, 이걸 판별하기 위한 식입니다. 그럼 이 판별식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함수 정말 중요해요. 수학에서 함수, y는 fx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자, 요걸 알아보고 난 다음엔 이제 확장시켜야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굉장히 차수가 높은 방정식과 부등식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도형 기하 파트에 해당해요. 자, 기하라는 건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래프, 도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인데요. 도형의 방정식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학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잘 풀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수학은 왜 배운다고 했어요? 무슨 목적?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기반을 둔 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평면 좌표를 배우게 돼요. 말 그대로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Y축 나타내고 원점까지 표시를 해줘야 그래프를 그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직방이라고도 불러요. 줄여서. 그 다음 자, 뜯어놨어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별표를 2개 친 이유가 있어요. 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고2, 고3까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계속해서 연결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나와요. 이 원방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대충 선생님 그릴게요. 그냥 이해해요. 원이 있고 2차 함수를 가져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메뚜기 같이 생겼죠. 근데 원이에요. 자, 이렇게 원과 2차 함수가 만나면서 생기게 되는 일들, 혹은 원과 직선이 만나면서 생기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의 방정식에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학기의 마지막쯤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도형의 이동에는 2가지가 있어요. 크게. 바로 평행이동. 자, 여러분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 자, 그 다음 대칭이동이 있어요.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좌우도 있고 위아래도 있겠죠. 자, 대칭이동. 뭐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이동에도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각 단원별로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알려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알려줄 것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원래 잘 듣고 있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어줄 거예요. 매 시간마다. 당연히 과제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 내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소 과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부교재 다 샀나요? 부교재 고쟁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 고쟁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제가 번호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1반에 1번이 몇 번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매 수업 시간에 자, 이제 해당 문제 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사람당 풀어야 되는 문제 번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다르게 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지만 내가 몇 번을 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풉니다. 그럼 그 풀이 과정을 담은 영상,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영상, 여러분 얼굴 말고요. 여러분 푸는 그 문제집이나 연습장에 푸는 그 영상입니다. 혹은 사진입니다. 풀이를 다 하고 나서 풀이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매 수업 과제예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제출을 하냐?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네이버 밴드 사진첩에 선생님이 날짜를 항상 기록해서 폴더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사진첩에 올리면 당연히 공개가 됩니다. 자, 공개가 되어도 되는 이유. 수학이라는 건 정형화된 풀이 방법이 없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풀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 또한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이야기하는데 이 과제는 점수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지 출석을 했는지 그러한 목표로만 확인이 되는 것이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기한은 선생님이 그 수업을 올린 당일 자정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내가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1대1 채팅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선생님께 이야기해주면 기한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1대1 채팅이 여러분 가장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나는 공개되는 게 싫다, 나는 굳이 비공개로 제출하고 싶다, 비공개로 제출하고 싶다 하는 학생은 1대1 채팅으로 제출해도 되고, 이 비공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비공개하고 싶으면 선생님께 1대1 채팅으로 제출해주면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혹시 문제를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 더 좋죠. 여러분들 모르는 건 선생님이 당연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틀린 경우에는 그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그냥 풀이한 과정을 찍어서 올려주면 돼요. 그다음 모르는 경우에는 푼 부분까지만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제출해주면 선생님이 요 두 가지 어떤 걸 많이 틀렸고 어떤 걸 모르는지 보고 이후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문제를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에도 정말 괜찮습니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거기 푼 부분까지 혹은 틀린 문제만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올려주면 돼요.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혹시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 선생님 질문 아까도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이버 밴드 1대1 채팅으로 질문해줘도 괜찮습니다. 혹은 선생님이 위두랑 수학 클래스에 Q&A 방을 이미 개설해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올려주면 선생님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글씨가 좀 이상한데 원래 판서는 이것보다 더 예쁘다는 점 이해해 주길 바래요. 혹시 이 외에 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께 물어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밤, 오늘의 과제. 당연히 이 OT도 잘 들었는지 선생님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만 특별히 위두랑에 갑니다. 위두랑 수학 클래스에 가면 선생님이 과제방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해 둘 겁니다. 그 파일을 보고 문항에 맞게 적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어떤 게 적혀 있냐면 첫 번째, 평소에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 번째, 이제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네 번째, 선생님께 앞으로 수업에서 바라는 점이 있나. 이런 걸 선생님이 간단히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과제방에 가서 꼭 체크를 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비공개 해놨으니까 선생님하고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알았죠? 오늘의 과제까지 공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을 뭘 배우는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목차 설명 잘 듣고 왔죠? 그러면 이번에 또 우리들의 미래 중에서 대체 그러면
평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수학은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수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선생님이 수학 평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선생님이 만든 평가 계획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학 평가 계획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수학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25%씩 각각 반영되게 되고,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수행평가 파트입니다. 자,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수학 스토리텔링, 두 번째 수학 독서 탐구입니다. 자, 수학 스토리텔링이 30% 반영이고요. 수학 독서 탐구가 20% 반영됩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수학 스토리텔링은 모둠별로 진행이 됩니다. 수학 독서 탐구는 개인별 수행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 스토리텔링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수학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 하나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를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학 개념이나 공식을 하나하나 다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냥 인수분해, 다항식이 연산, 다항식이 연산. 원방은 원방.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의 방정식. 그런데 수학은 물 흐르듯이 하나의 맥으로 흘러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별개로 기억하고 있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학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수학 스토리텔링은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린 대단원을 총 3개를 배우기 때문에 3회차에 걸쳐서 3번 실시를 하게 되고 각각 20점씩 반영이 되어 총 합 60점, 각 회차의 점수를 총합하여 반영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선생님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이 잘 안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 인수분해라는 걸, 인수분해 개념을 선생님 모둠에서 선택을 했어요. 실제로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안에 각각 정말 많은 소단원과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면 돼요. 우리 모둠이 하고자 하는 개념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가 뭐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실생활에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를 막 찾아요. 실제로 지리적으로 땅을 나누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요.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생물들을 각각 어떤 면적으로 얼마만큼 키울까를 계산하기 위해 인수분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생활 개념을 찾아요. 아, 인수분해가 여기 사용되는구나. 그럼 거기에서 실제로 그 실생활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 만들고 그 문제를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 첫 번째 인수분해 개념부터 인수분해가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문제 어떤 걸 만들었고 이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로 텔링, 발표해주면 됩니다. 그게 수학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세세한 채점 기준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수학 스토리텔링 속에 사용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그 모둠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체크를 하고요. 단순한 문제풀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인수분해가 뭐다, 복소수가 뭐다, 방정식이 뭐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진짜 저 모둠이 스토리텔링을 했네 라는 것을 파악할 거예요. 그 다음, 수학적 개념과 관련하여 정확한 수학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 수학 용어라고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수학을 하면서 수학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어요. 선생님 그 나누는 거요, 그 있잖아요, 왜 쪼개는 거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만큼은 정확하게 발표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준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또 다른 수학적 개념을 결합하여 스토리텔링을 하였는지.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수학은 반드시 그 이전에 선행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든 중학교 때 배웠든 아니면 이 전 단원에서 배웠든 그러한 선행 지식, 이 개념과 관련된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 또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수학적 개념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수학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그 다음 수학 독서 탐구가 있어요. 자, 수학 독서 탐구는 뭐냐? 자, 여러분 실제로 학교에 오게 되면 수학 독서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그냥 무작정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이런 수행평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 관련 분야를 수학과 연결하여 탐구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선정해야 합니다. 자, 뭐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선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혹은 진로가 확실히 정해졌다면 그 진로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정하도록 합니다. 자, 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선생님이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적이나 논문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선생님 여기 지금 보고서를 적어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형태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이 보고서 작성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럼 그때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읽고 나는 어떠한 보고서를 쓰겠다를 생각해 두면 굉장히 좋겠죠. 자, 채점 기준을 살펴봅니다. 주제의 적절성, 보고서와 발표의 주제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느냐. 자,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운 수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와 발표가. 자, 그 다음에 흥미, 관심 분야와 독서 동기 사이에 얼마나 연결이 잘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 관심 분야가 이 책과 이 보고서에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느냐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고서와 발표이기 때문에 논리적 전개를 선생님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보고서의 내용이 주제와 맞는지, 발표 내용이 주제와 맞는지 선생님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말 그대로 수학적 의사소통입니다. 적절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는지 평가할 겁니다. 자, 아까 수학 용어와도 겹치는 부분이죠. 적절하고 정확한 수학적 표현을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창의성입니다. 정말 뻔하고 어디서 긁어왔다거나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정형화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탐구해보고 싶은 도전적인 주제로 정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 형식입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주어진 형식을 제시할 겁니다. 그 형식을 준수해서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서적이나 논문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을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였는가 선생님이 체크할 겁니다. 자, 그럼 과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었는지 발표하였는지 선생님 체크할 겁니다. 기한이 넘어갈 시 하루당 1점씩 감점하고 무단으로 내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이죠? 선생님이 보고서의 형식을 정해 놓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가 있고 각각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적어 놓았어요. 이러한 선생님이 정해 놓은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부가적으로 내용이 쭉 추가돼야지 선생님이 제시한 형식은 없고 그냥 자신만의 보고서를 쓰면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형식에서 점수가 이제 감점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아마 이 설명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부탁은 수학 독서 탐구라는 수행평가가 있으니 미리 책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조금씩 읽어 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수행평가들은 되도록이면 모두 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시간을 주고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의 수학 평가 계획. 자, 평가 계획까지 잘 듣고 왔죠? 자, 맞아.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있나요? 있으면 네이버 밴드 1대1 채팅 또는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해주면 선생님이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안녕.